4월 2일 치러진 대구시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지난 4월 2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일 강당에서 꿈틀꿈틀 메이커스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29회 이슬산 참꽃 문화제를 지난 1일 전면 취소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도리움비복지관이 지난 26일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8일 다서읍 쇠천이의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달서중고등학교 쇠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정순옥 의원과 달서구의회 박종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연극 고등어를 4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립니다. 대구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연극 해무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치러진 대구시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태선 전 대구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이번 재보궐선거는 달서구 송현1동, 송현2동, 볼리동, 본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개표율 100% 기준 김주범 후보가 7,076표를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는 2,668표, 자유통일당 최다스림 후보는 540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현 1동, 송현 2동, 볼리동, 본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대구시의원으로 또 뽑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달서구의 가장 큰 현안인 대구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이제 시청사 진행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 동안 대구시 신청사 원안 추진을 비롯해 마을 단위 공영 주차장 확충, 지역 희망센터 활성화 추진 등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4월 2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도원 의원이,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다로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3일부터 17일까지는 안건 심의와 사업장 현장 방문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제318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 안전이 공직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일 강당에서 꿈틀꿈틀 메이커스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대구 죽전초등학교, 본영, 희락, 한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꿈틀꿈틀 메이커스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민이 밀집한 달서구 성서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SNS와 배움 나눔 활동을 통해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샌드아트, 커툰 애니메이션, 레고 스톱모션, 마임 단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창작물을 기반으로 다양성 포럼을 열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제안을 실천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학교가 5군데가 참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각 센터들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 함께 1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문화를 탐험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배우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꿈장학재단의 교육복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운영되며, 지난해에는 전국 200여 개 교육복지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대구광역시 의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병호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각 기관과 협력해 아이들이 다양한 색을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창의적 성장과 문화 다양성 확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29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를 지난 1일 전면 취소했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대구시 전역의 산림에 대한 입산 통제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달성구는 지역 축제 개최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안전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번 비슬산 참꽃 축제는 비슬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개최돼 예년보다 더욱 넓어진 공간과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비록 축제는 취소되었으나 비슬산 정상의 참꽃 군락지를 보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슬산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는 총 4개 구간으로 유가사에서 대견봉, 도성암에서 천왕봉, 비슬산 휴양림에서 대견사까지 등산로와 비슬산 휴양림에서 대견사까지 임도이며 달성구는 참꽃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인 4월 12일과 13일, 19일과 20일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휴양림 입구 삼거리 일원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4월 12일, 13일과 19일, 20일에는 임시주차장에서 비슬산 유스호스텔 입구까지 유료 순환버스를 운행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비슬산 참꽃 문화제를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달성구는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담아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6일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창석 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재룡 장애인단체협의 회장 및 장애인단체장, 입주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매듭풀기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는 지역에 분산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돌봄, 인권보호, 자립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건립된 센터는 부지 면적 1760제곱미터, 연면적 4742.9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달성군 화원읍구 시립희망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중증장애인의 일터로 활용되는 카페가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교육장과 회의실, 옥상 정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입주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층에는 달서구에서 이전한 점자도서관이 새 단장해 정보와 문화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도서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층에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입주해 인권보호, 자립지원,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 당사자 간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 및 회의 공간, 컨벤션홀 등을 대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두류은빛복지관이 지난 26일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은퇴한 어르신들을 선배시민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재능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쓰담쓰담 봉사단을 비롯한 2개 봉사단과 두류은빛복지관의 한땅모아 봉사단을 포함한 4개의 봉사단에서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봉사단 대표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 그리고 김진홍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장이 함께하며 선배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신고고장구팀이 흥겨운 장구 연주를 선보였으며 건물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아티실버벨의 에어로폰 연주로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두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환경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 봉사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8일 달서중 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다사읍 세천리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이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공식은 다사 주민들의 10년 수건이었던 만큼 서재 세천, 지역의 유, 초, 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총 부지면적 23,537제곱미터, 연면적 12,18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 규모의 학교 시설 외에도 다목적 강당, 스터디 카페 등 학교 복합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지 정비 및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 2027년 2월 학교 기자재 등 이전 작업을 거쳐 2027년 3월 세천에서 새롭게 개교할 예정입니다. 금호강과 궁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이 어우러져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천 지역은
2013년 성서 5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거단지에 공동주택 4,600세대의 민간 택지지구가 배후단지로 추가 조성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달성구는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2023년 5월 달성군의회, 대구시 교육청, 학교법인 달성학원과 학교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9월 소규모 환경과 재영향평가, 10월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받고 작년 말 주식회사 홍성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해 지난 2월 2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업의 인구는 9만 명으로 특히 세천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세천 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내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첫 시사업인 만큼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적지인 합의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개발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달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달수구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달수구의 미래를 빛낼 달수구립 어린이 합창단 창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달수구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구립합창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는 어린이 합창단 또는 소녀 합창단을 창단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 재능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정기 연주회,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시립 소녀 합창단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017년, 동구에서는 2023년에 구립 어린이 합창단 조례를 마련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중구가 창단 이래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12월에는 대구시가 1981년 창단 이래 130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예술로 아이들에게 클래식,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음악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면 잠재적 예술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 연주회 및 지역 축제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구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즉, 음악 활동은 정서적 안정은 물론 학습 측면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수구의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노래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아이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는 달서구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달서구 구립 합창단을 창단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전문 교육 인력 배치, 연습 공간 및 장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달서구 구립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여 달서구를 더욱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달서구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구립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울림이 우리 달서구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아름다운 울림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91동, 29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 규모에 맞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적립이나 각종 사업 추진 시 우리구 재정 규모와 재정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 운영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과 TF팀 구성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중요성과 정립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난 회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4조 왕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4조 왕에는 한 회계연도 전년말 기준 재정 안정화 개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기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서 기금 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4조 왕을 삭제하지 않아도 2024년 말에 재정 안정화 개정에 98억 원이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68억 6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억 4천만 원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4조 왕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29억 4천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4조 왕을 삭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상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금 적립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구군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는 국외 구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1조 1256억 원으로 가장 적은 중거의 3357억 원의 약 3.4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현재 기금 적립액은 가장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중구는 우리 구의 약 8.4배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정 안정화 개정의 98억을 올해 이해 추경 시에 지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걸맞게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 발생 시나 긴급 재원 필요 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구군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국외 구군 중 4번째인 반면 재정 자주도는 7번째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재원 조달 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낸 지표라고 한다면 재정 자주도는 재원 사용 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재정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는 4번째인 반면 재정 자주도는 7번째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우리에게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액 수입의 영향을 받지만 재정 자주도는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교부받는 교부세와 교부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것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월배 노인종합복지관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해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보훈회관, 송년이동 청사, 청소타, 차고지 등의 건립에 현재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생활폐기물 대응 수수료 107억 원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달서구의 서울사무소 개소도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상도 좋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개소를 포함하여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연극 고등어를 4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립니다. 이 작품은 2024년 국립정동극장 세실 창작 ING에서 선정된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극단 춤추어라 빨간 구두야가 공연합니다. 연극 고등어는 괴롭힘과 소문에 시달리는 15살 경주와 지호가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 바다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그립니다. 극중 존재라는 역할이 등장해 두 주인공을 이어주고 관객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사는 노래처럼 전달되며 두 사람의 여정 끝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연극은 우리 삶의 자유와 빛나는 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구시립극단 제59회 정기공연 연극 해무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만선을 꿈꾸던 전진호가 조업 실패로 밀항선이 되면서 벌어지는 극적인 갈등을 다룹니다. 선원과 밀항자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극한 상황 속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극장 무대에 맞춰 해무, 난파선, 파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조명과 입체 영상을 활용해 바다의 광활함과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더불어 대형 스프링클러와 강풍기를 동원해 생생한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성석배 감독은 해무가 좌절과 고난을 극복해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조명한다고 전하며 선원 동식과 조선족 여성 홍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도 함께 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단, 입원, 후유장애, 사망 및 벌금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자동 가입됩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고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국민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진단 1호금, 입원 1호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청년 면접 정장 무료대여소 꾸미룸 옷장을 개소한 소식입니다. 꾸미룸 옷장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달서구와 계명문화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에 주소를 둔 만 34세 이하 청년 또는 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구두, 넥타이 등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이용자는 평일 기준 2박 3일 동안 정장을 빌릴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세탁비 7,00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특히 달서구 거주 청년은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연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소는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예약은 계명문화대학교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장 대여 외에도 증명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구직자들의 자신감 회복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가 2024년 대구시 국가암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2023년도 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청사 내 국가암검진 홍보 영상 방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암검진 관련 정보 제공,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1:1 동료 전화, 문자 안내 서비스 및 엽서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거머쥔 만큼 앞으로도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 홍보와 암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달성군 보건소는 수검률이 제일 낮은 대장암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대장암 검진용 체변통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고등학교 입학생의 부 또는 모가 공고1 기준 이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하며 방법은 보조금 24납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학 축하금은 대구로페이로 충전 지급하므로 신청 전에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기에 탑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모바일 카드 번호 16자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도 사용 가능하며 신청자와 대구로페이 모바일 카드 명의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접수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올 6월에서 8월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신청자의 모바일 대구로페이에 충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는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며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이 생략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진월초등학교가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교실음악회 공연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교실음악회는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고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진월초 이미숙 교장은 학생들이 바로 눈앞에서 직접 악기를 보고 설명을 들으며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올바른 공연 관람 태도도 함께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 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달서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한 소식입니다. 특히 관내 5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등 학교계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일 오전 달서구 상인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비롯해 교장, 교사, 학생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마약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달서경찰서장은 학교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펼쳐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월 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MG서부 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환경보호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폐건전지 및 폐약품 수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폐건전지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고객을 위해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수거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약을 주관한 감삼동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이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달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달서구 음식과 사랑봉사단은 2023년 11월 창단된 봉사단체로 외식업 지부 임직원 및 위생단체 연합회원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강영대 단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 등 피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이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9일과 30일 육아읍과 옥포읍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옥포읍 기세리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산불은 오후 7시 29분경 발생했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진화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벚꽃 관람객이 몰린 주말 정은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소방당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서는 화기 사용과 논밭두렁 소각 금지를 당부하며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은주 부군수는 산불은 작은 실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육아읍 달창지 벚꽃길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며 낮과 밤을 아우르는 새로운 봄철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벚꽃길 초입 약 350m 구간에 LED 조명이 설치돼 방문객들은 밤에도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 한정보건 진료소 벚꽃길 야간 경관 사업에는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 2월 착공에 3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을 사용해 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경관의 미관도 살렸습니다. 덕분에 짧은 개화 기간에도 벚꽃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조명 설치로 벚꽃 감상이 가능한 시간이 확대되면서 관광객 증가와 체류 시간 연장,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